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왜 누군가가 시그널을 사용할까요? 트럼프의 보안팀이 사용한 암호화된 메시징 앱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캐나다인들은 미국 휴가를 보이콧하고 있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암호화 메시징 앱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앱이 왜 갑자기 뉴스의 중심에 섰는지, 누가 사용하고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시그널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 보안팀이 예멘의 후티 무장 세력을 대상으로 한 공습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 언론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대화의 애틀랜틱 잡지의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가 실수로 포함됐다는 사실까지 전해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그널은 과연 어떤 앱일까요? 시그널은 문자, 음성통화, 영상통화를 모두 지원하는 메시징 앱으로 오픈소스 기반이고 완전 무료입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데스크톱 버전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종단 간 암호화 기능인데요. 이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만 내용을 볼 수 있고 제3자 심지어 시그널을 만든 개발자조차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그널 측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기능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강력한 보안 덕분에 시그널은 언론인, 정치활동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역시 이 앱의 팬이라고 밝힌 적이 있을 만큼 기술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실제로 이 앱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 번 이상 다운로드되었고 2024년 기준으로 약 7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앱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그널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인 시그널기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사용자들의 기부를 통해 유지되며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약 3,5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시그널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술 개발자인 몫이 말린 스파이크와 메신저 앱 왓츠앱 공동 창립자인 브라이언 액튼이 함께 주도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액튼은 이 재단에 5천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면서 시그널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죠. 액튼은 프라이버시는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이 앱의 철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그널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PCMag 같은 기술 전문 매체는 시그널을 개인 메시징 앱 중 가장 뛰어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종단 간 암호화는 물론이고 이 앱은 비영리라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그널의 기술력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대기업들도 일부 도입할 만큼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그널은 전화번호 기반 시스템이라 만약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누군가가 본인의 정보를 탈취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시그널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새기기 등록 시 기존 기기의 메시지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어깨 너머로 엿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시그널 외에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메타가 운영하는 왓츠앱, 그리고 텔레그램, 세션, 브라이어 같은 앱들인데요. 각각의 앱은 익명성, 사용 편의성, 혹은 소셜 기능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들은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관계자들이 시그널을 사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여기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시그널이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인 정보 통신 수단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시그널은 민간 보안용으로는 우수하지만 정보 통신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 대변인은 기밀 정보는 시그널 대화에서 오가지 않았으며 애틀랜틱 편집자가 포함된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부터 국가 안보에 관련된 논의까지 디지털 시대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흥미로운 국제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여행 보이콧 현상에 대해 다룬 기사인데요. 캐나다인들이 왜 갑자기 미국 여행을 꺼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양국 관계와 지역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여행을 줄이거나 아예 취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캐나다는 미국에 가장 많은 해외 방문객을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 무역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말을 꺼냈고, 심지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에 많은 캐나다인들은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저스틴 트루도는 국민들에게 미국 대신 국내 여행을 장려했습니다. 국내에서 즐길 거리가 많다는 메시지는 빠르게 확산됐고, 실제로 여행 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인의 숫자가 항공 기준으로는 13% 줄었고, 육로 방문은 무려 2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단순한 관세 이야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합병 발언이 훨씬 더 강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이 발언을 농담이 아닌 실제 위협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며, 불안감 때문에 미국행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에 사는 30대 부부는 아내의 커리어 전환을 축하하기 위해 애리조나로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이미 비행기와 호텔, 렌터카까지 전부 예약한 상태였지만 트럼프의 발언 이후 바로 취소했습니다. 일부 비용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런 식의 미국에 돈을 쓰는 건 옳지 않다며 대신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행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밴쿠버에 사는 미술교사와 그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10월에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지만 캐나다 여배우가 미국 공항에서 구금됐다는 뉴스가 전해진 이후 여행지를 스페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돌아오는 길에 구금된다면? 이라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매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선택을 넘어 미국의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인은 2024년에만 약 2천만 번 미국을 방문했고, 그에 따른 소비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방문 수가 10%만 줄어들어도 약 20억 달러의 소비가 사라지고 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항공업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항공사들은 미국행 항공편 좌석을 줄이기 시작했고, 일부 노선은 아예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캘거리의 한 항공사는 요즘 캐나다인들이 미국보다 멕시코나 카리브해 같은 다른 따뜻한 지역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환율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약해진 캐나다 달러로 미국에서 소비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형성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국경 근처의 미국 도시들에서도 캐나다인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당일치기 쇼핑이나 외식 같은 소비도 급감했습니다. 특히 버팔로처럼 국경에 가까운 도시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캐나다 관광객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인데 2월의 교통량은 전년 대비 14%나 줄었고, 관광 관련 웹사이트의 캐나다인 접속률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역 마케팅 기관은 캐나다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행을 포기한 또 한 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몬트리올 근처에 사는 50대 오토바이 여행 애호가는 원래 올 여름에 미국 동부를 따라 보스턴에서 뉴브런스윅까지 오토바이로 달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뢰와 안전이 무너졌다며 미국행을 접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내 등을 찌른 것 같았다고요. 이번 캐나다인의 미국 보이콧은 단순한 여행 트렌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교와 정치, 감정과 자존심이 뒤엉킨 복합적인 반응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의 발언이 어떻게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또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용히 항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